이 교섭단체라 예산안 처리할 때 바른정당 이름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 비교섭단체가 아니었으면 예. 또 한국당이랑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한국당이랑 100% 다르진 않아요. 뭐 일치하는 것도 있는데 예. 달라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증세. 예. 우리는 증세 반대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국당 감세죠. 무조건 감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나 소득세. 네. 그다음에 이런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거. 우린 찬성하죠. 근데 지방선거 이후로 하라고 하는 거 이런 거요. 이거 진짜 꼼수 그거는 아닙니까? 이제 우리 입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또 한 가지가 세비 인상. 세비 인상. 우리는 만약에 교섭단체 됐으면 네. 만장일치로 합의가 안 돼요. 세비 인상 안 했을 것이다. 네, 우리는 세비 인상 반대. 근데 이제 이런 게 선명한 입장이 나오는 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욕먹는 데서 한 발 비껴났다 이번에는. 교섭단체가 안 되는 바람에 소름도 있으나 욕먹는 데서. 아니 우리가 박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세비 인상 안 된다, 반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세게 들릴 텐데. 또 하나의 찬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하자. 이게 진짜 꼼수거든요. 그래, 우린 그런 꼼수 안 피우지. 그냥 당장 합시다. 네. 줄 거면 주지 빨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에서 해방돼 있냐면 꼭 반문을 해야 된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반문제는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일단 문재인 반대부터 먼저 하고 예. 자기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건 해주자 이런 입장이고 우리는 일단 대통령 도와주고 반드시 진짜 이거라니까. 이때까지 얼마나 도와줬다고 해. 이게 우리가 이제 발목 야당 안 되겠다, 친문 야당 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근데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때. 교섭단체 때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가 한국당으로 다 갔다니까. 아직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니까. 교섭단체 지도부 100% 다 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분들은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원내 교섭단체 들어가면 그 원내 교섭할 때는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당이 다른지 모르겠다 하는데, 근데 그게 참 구분하기 어렵지. 원내 지도부랑 원외에 넘버 2가 나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내기도 하시죠. 근데 이제 지도부가 아니었, 다음에는 내가 원내를 한번. 원내대표 지도부가 아니었던 거죠. 예. 원내를 하면 의원들 까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어요. 자, 어쨌든 그런 구분을 하시고 싶어 했는데 구분은 안 된 상태에서 당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교섭단체 수준에서 보여줄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욕을 안 먹어서 좋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래서 국회 본회 연설을 적극적으로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8급 신설이 아니지, 이제 인턴을 8급으로 전환하는 거. 반대 연설을 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세비 반납도 국회의원 욕먹는데 무슨 세비 인상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다 임금 인상 동결해야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그러니까 빈부격차 줄이는 방식인데 격차 줄이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입장은 좀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비정규직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합해서 거의 80만 명 정규직 하자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입장은. 근데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댈 거냐. 국민 세금으로 대게 하지 말자는 거죠. 기존에 정규직에 있는 사람, 특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자기 거 동결해가지고 그렇게 나눠 가지자.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 줄여서 누구 줍니까? 세비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에 8급. 8급 주자. 그 비용을 세비를 줄여가지고 한 10% 줄이면은 8급을, 인턴을 8급을 하면 2천만 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당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성격의 원내대표가 구성이 됐다면,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소방관 충원이라든가 그거 반대 안 하죠. 반대 안 했을 것이다. 단 불필요한 공무원 감원, 필요한 그 공무원 충원 해서 일단 공무원 전체 구조조정부터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충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남는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충원된 건 대부분 집배원이나 소방관이나. 그러니까 그거는 100% 찬성. 100% 찬성. 100% 찬성. 단 남는 데도 같이 구조조정을 해라.
정당이 현재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막 말하는 거군요. 뭐 아니니까 뭐. 아니 근데 그거 입장은 우리 오늘 연설을 통해서 네.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대 토론을 할 겁니다. 세비 인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안철수 대표가 취임 100일, 뭐 다른 당의 사정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당의 이야기인 것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직진하고 있습니다. 직진. 예. 완전히. 그렇죠. 예. 예. 하태경 최고위원이 예상하셨듯이 네. 이제 뭐랄까요? 당장은 합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당장 합치려는 듯이 막 덤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 의견이 국당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당 네. 당론이 이제 된 건 아니고. 지금 갈라져 있는데 네.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달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국당하고 연대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문 연대하려는 게 아니라 안철수 반한 연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한인 어디입니까? 한국당. 반자. 반자. 예, 반자유한국당. 반자유한국당 연대하려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한국당에서 선거 좀 이겨보려고 연대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 없애겠다. 한국당은 청산 대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연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안 대표가 반문 연대로 연대하자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네, 안철수 대표는 반문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연대하면. 그건 인정하시고 반문의 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안 대표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직도 경쟁의식이 강하게 남아있고 예. 그런 정서를 빨리 극복해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다음 주에 선거 없다는 것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면 예. 오히려 바른당이 더 왼쪽이다. 지난번에 적폐청산의 정치법입니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하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보다 바른정당이 더 좌파라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의지나 그러니까 돕겠다는 정치 노선의 차이를 떠나서 지금 이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른정당이 오히려 더 안철수 대표보다는 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더 도우려고 한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입장이죠. 지금 반토막 난 바른정당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한국당 섞여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당이랑 연대를 하면 네. 반한이 강해지고 반문은 약해진다. 친문이 강해진다. 글쎄요. 그건 안 대표 리더십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에서 그러면 만약에 통합이 되면 국민의당 이제 통합된 이름이 뭐 바른국민인지 국민바른인지 전혀 다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통합이 되고 나면 국민의당 내에 들어간 바른정당의 11명은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반문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반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뭐가 옳으냐 그러냐만 중요하기 때문에 때때로 친문도 하고 반문도 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반문 일관도로 가는 안철수 대표하고는 다르게 움직일 거다. 견제해야죠. 예. 견제해야 되고. 왜냐면 안철수 대표가 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국가의 중심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과거 야당이 잘못된 것은 국가의 중심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레임덕이 없는 정부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거고. 그런데 정치인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훨씬 편해지죠. 민주당도 우리가 국민의당이랑 연대가 잘 되면 네. 민주당도 왜냐하면 생산적으로 하니까 굳이 반대 안 하니까. 그러니까 통합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게 하려면 예.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연대 내지 통합이 예. 잘 돼야 예.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게 더 잘 되지. 예. 이걸 발목 잡기 위해서 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 목표는 한국당 없애는 거다. 한국당 소멸이다. 굉장히 신선한 논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반만 설득될게요 그럼 일단 반만 설득되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은 설사 바른정당 11명 전원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전원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승민 대표만 하더라도 최근에 썰전이었던가요? 어디 썰전 아니면
어디 프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가서 문재인 정부 너무 아마추어인데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아, 그거는 코치해줄 수 있는 거지. 코치해줄 수 있는 대통령하고 더 자주 통화한다. 더 자주 통화한다.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긴 하지만.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네. 아니, 대통령이라고 100%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현 정부가 아마추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전제잖아요. 아무것도 없진 않지. 잘하는 게 많고. 유승민 대표는 왜 이렇게 말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정책인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지금 임금을 국가 세금으로 보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 반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바른정당 그런 내 몇 가지 정책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른정당 내에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태경 의원님은 만약에 통합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 그렇죠. 국정원에 훨씬 수월하게 되죠. 더 낫다는 논리로 이제 지금 호남계 쪽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손을 흔드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박지원 대표한테 걱정하지 마라. 네. 그리고 사실 박지원 대표가 많이 반대하는데 박지원 대표 칭찬 한마디 하면 우리 정치권의 독보적인 자산이에요. 그분이 있어야 한국당 없애는 전략도 잘 나오고. 친문 지지자들도 지금 안심시키고 박지원 대표도 지금 안심시키고 그러려고 하시는 거죠? 그만큼 통합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몰락하면 또다시 서로 그냥 핥히는 잡아뜯는 그런 정치가 반복이 되고 그럼 국민이 힘들고 국가가 힘들어요. 한국당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성공한다. 하태경 최고위원님의 진심은 제가 믿습니다. 그런 생각일 거라고. 그런 생각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바른정당은 안 그래요. 바른정당 우리는 이제 그 대부분 우리 의총을 매일 합니다. 의총 1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총이라기보다 그냥 모임은 의총 아닌가요? 매일 아침에 해야만 의총이에요, 그게. 6명 이상 되면 의총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히 서 모였기 때문에. 가만히 서 모이면.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슈마다 다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토론이 빨리빨리 끝나거든요. 의총이 이제 당직자 회의나 의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100명 이상 의총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6명 이상 되면 당 입장이 금방금방 정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당론을 정하고.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박지원 대표로 대변되는 호남계 의원들의 이제 반대 이유는 요약하면 이런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바른정당과 합치고 그러면서 이제 탈호남, 지금 사실 어제 이야기도 지역구도를 탈피해야 된다. 탈호남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게 호남 베이스의 정당으로 대선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 묶여있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이제 안철수 대표 생각을 중심을 하자면. 그 다음에 박제화된 정치관념, 이게 아마 햇빛 정책이나 과거에 소위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DJ의 정신. 그 둘 다를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호남계 의원, 박지원 대표는 호남계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저렇게 해서 바른정당하고 합치고 계속 중도보수 하니까 중도보수로 갔다가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합치진 않겠지만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이대로 정권 재창출이나 총선도 어렵다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좀 떨궈져 나오면 그 사람들하고 합쳐서 한가운데에서 그게 정말 한가운데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도 한가운데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도 보수라고 하는 그 지역을 딱 선점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적자가 돼야 되지. 그러면 호남계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우리가 안철수 대표의 차기 대권을 위해서 저쪽 보수 쪽들하고 합치는 것에 우리가 거름이 돼야 되느냐. 안철수 대표가 그만한 인물이냐. 우리 걸 다 희생해서까지. 그 정도 리더 아닌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걱정을 한다면 박지원 의원께서도 바른정당 연대는 문제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당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한국당이라고 자꾸 하니까 한국당하고 안 한다 하면 안 한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했지만 한국당이 쪼개질 때 이제 한국당 소멸. 한국당 소멸이고 당대당 연대 통합 없어. 지금 막 떨어지고 있는데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그렇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걱정하는 거죠. 한국당에 쓸만한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다 검토해봤다니까요. 없어요.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당 연대는 없다.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 합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합쳐놓은 다음에 서로 이제 혼란계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합쳐놓은 다음에 한국당이 이대로 못 갈 거다. 못 가고 막 이합집산할 때 우리가 확 먹어야지. 이 생각이 이렇게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맞죠? 한국당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원래 바른정당으로 다 왔던 사람들이에요. 33명. 제일 처음에. 그 중에 지금 22명이 넘어갔어. 예. 그분들이 괜찮은 사람인데 네. 그분들이 다 철새가 돼버렸잖아.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이 다 철새가 돼서 이제는 없어요. 무성대장이 철새대장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기랑 뭐 아쉬워서 다 심판받아서 끝날 분들인데. 아니, 지금의 자유한국당 말고 지방선거 이후에 와해되거나 물론 뭐 자유한국당이 이기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 이 계획은 다 무산되는 건데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잘 안 됐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자꾸 이제 유도신문 안 돼. 질문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아니 그걸 보는 거 아닙니까? 호남, 탈호남이 아니고 네. 호남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바른정당은 그렇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국민의당 지지율이 몇 프로 나와요 지금 호남에서. 지금대로 가면요 선거하면은 전멸해요 국민의당.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바른정당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제는 지방선거에서 장사가 잘 안 돼서 이거 다음 총선이랑 대선 때 주자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주자가 안 보인다. 그래서 막 당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막 이합집산하고 그럴 때를 바른정당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목표는 한국당 다 떨어뜨리기.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김칫국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거를 그리잖아요, 사실. 아니,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질문자가 김칫국 질문부터 하면은 나는 김칫국 맞이지 말라고 해야 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바른정당의 지금, 통합을 바라는 분들이 다 그걸 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걸 그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가 안희정 대표 두둔하니까 전부 다 안희정 욕하더만 하태경 칭찬한다고. 그런 식으로 마음 좁게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당장 김경수 대통령 대변인께 하는 분이 네. 대통령은 안희정을 끔찍이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민주당 교란하면은 대통령 맨날 나와서 저 사람 내 편이다, 저 사람 내 편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서로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하태경 최고위원의 영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지방선거 이후에 대한 그림을 염두에 두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시겠죠. 이해는 가요. 할 수가 없죠.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염두에 둔다는 건 맞잖아요. 그 이유는 네. 우리가 한국당 없애겠다. 그러니까. 당으로서. 없앤다고 국회의원이 없어집니까? 국회의원은 안 없어지지. 그 국회의원 주소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다 22명이었는데. 어쨌든 주소 올 거잖아요. 22명을 어떻게. 그 외에도, 예. 어쨌든. 간 사람 다시 받으라고. 그런데 이제. 김성태 형 다시 받으라고. 하태경 최고는 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주소 온다고 말했다가는, 이제 박지원 대표가, 그거 봐라! 합칠 거 아니냐라고 말할 테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폐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한두 명 괜찮은 사람, 난 5손가락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은 사람이. 이해합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러니까 계산이 다르니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다른 게 아니고, 예. 박지원 대표는 그때 민주당 깨세요. 우리 지방선거 이기면, 네. 우리는 한국당 깨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우리 깨려고 그러겠지. 네. 한국당 우리 깨려고 그러고. 네, 하태경 최고위원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말 한마디 아니라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호남구 쪽에서 그거 봐라 그럴까 좋은 봐. 글씨 쓰여진 사람 땡겨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총선 되면은 다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쭤볼게요. 이거. 다 하나만 한 얘기 그만하고요 서로. 이거 여쭤볼게요. 아까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지도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이 당원 수는 그러니까 의원 수는 더 많지만 네. 통합해서 우리가 흡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유승민도 있고 또 유승민과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붙으면 유승민 대표가
차기 구도로 가는데 당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페어플레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대표는. 그런데 자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대표 이길 수 있어요. 이건 유 대표 개인 문제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대표는 자기가 뒷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까지 하지 마라. 그런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고, 그분 나름대로 희망이 있어야 정치를 하죠. 희망이 있어요. 자기 대권에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면 정치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이번에 보면 유 대표가 낫잖아요. 유 대표가 낫고, 근데 유 대표가 그런 페이스를 계속 유지할 줄도 아무도 모르는 거, 그게 정치의 묘미고 인간사의 묘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장장님도 안 대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대한민국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안철수, 유승민의 대결에서는 유승민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바른정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담하게 합치자고 하는 거죠. 좋아, 합쳐도 돼. 합쳐도 결국 그 정당 안에서 붙으면 유승민 대표가 이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리 바른정당 의원들은 다 이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물론 안철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안 대표가 역전한다. 한판 뒤집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뭐 서로 좋은 생각 가지고. 그러면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1대1로 이제 합당이 만약에 됐다고 치고 거기서 뭐 호남계가 나가든 안 나가든 어쨌든 합당이 됐어요. 되고 나서 다시 정당 대회를 하든 뭐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뽑아야죠. 그럴 때 유승민 대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둘이 토론을 붙거나 뭐 이러면. 가장 좋은 거는 두 분이 지방선거 다 나가야죠. 공동대표 한다? 지방선거 다 나가서 뭐 서울시장을 하든 부산시장을 하든 광역단체장으로 두 분이 이제 페어플레이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당대표 하지 말고 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나한테도 기회가 있어야지. 하태도 한번. 하태경 최고위원은 거기 통합된 당에 대표를 하시려는 거구나. 뭐 통합 전당대회 되면 또 출마할 생각이 있습니다. 출마만 했다면 이의하시잖아, 이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너무 앞에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 가정을 놓고 싸우는 거죠. 안철수 대표도 또 바른정당도 호남계도 다 이 가정을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자유한국당과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 제가 김칫국 질문이라 그랬는데. 근데 그 가정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것이 결국 뭐 40석에서 50석 되는 게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뉴스 공장장 아니면 정치를 못 하시는 거야. 정치인은 그런 가정 깔고 생각 안 해요. 가정 깔고 생각합니다, 다. 제가 만나본 사람도 다. 그러면 뒤에 책사들이, 모사가들이 이럴 경우에 시나리오 작성해 주지. 지금도요, 사실 안 대표가 저렇게 강력하게 통합 주장할지 우리는 예측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거지. 저거 안 되면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모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근데 모사는 많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안을 제시하는데 거기 안 대표는 자기 확신이 뭐가 있는 거죠. 그 확신은, 가정을 가지고 하는 건데.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가정 얘기가 가장 중요한 그림의 밑바탕이다. 이 가정을 다 놓고 얘기하니까 누구는 하자, 누구는 말자 하는 건데, 이제 답을 안 하실 테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추가 탈당, 남경필 지사 합니까? 절대 안 해. 지금 우리 11명 의원들이. 절대 안 한다는 건 일어나더라고요. 11명 11명 의원들이 한국당하고 안 한다. 라는 걸 우리 내부로는 거의 합의를 했어요. 거의. 합의를 했어요. 중도 대통합밖에 없다. 남경필 도지사는 약간 애매모호한 답변을 이때까지 해왔던 것 같은데. 남지사는 보수 대통합 먼저 하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 맞아요. 맞는데, 지상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같이 가자. 우리 초심을 버리지 말자. 홍준표 대표는 샘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 누군가를. 그 샘문에 남지사 안 받겠다고 했잖아. 홍준표 대표도 정말 문제한 게 자기 수령놀이 하려고 자기한테 방해되는 사람 먼저 오지 마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누가 됩니까? 뭐 홍 믿는 사람은 안 되겠죠. 김성태 의원. 홍 믿는 사람은 안 돼. 왜냐면은 김성태 의원 안 됩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남한남 하태경 다 잘한대. 내가 지금 한국당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홍 때리기 선봉했었다고. 김성태 의원 안 됩니까 그럼? 그분을 미나요, 홍 대표가? 아무튼 그분을 미는 그만큼 한국당 의원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칭찬한다는 거는 홍 대표가 적어도 의원들한테는 김성태 인기가 의원 없다. 코너 살아있겠네요, 계속.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몇 번 다음 주면 결론 난 다음에 다음 시간 나오면. 거기 아마 결선 투표가 있을 거예요. 과반수가 안 되면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친홍 비흡이 홍 구도가 되면
뭐 성태형 여기 계속 나오셔야죠. 자, 그럼 뭐 걸까요, 이번에는? 성태형 된다 안 된다? 예. 뭐 걸까 우리? 예. 성태형하고 뽀뽀해줄게. 우리가 바른정당, 국민의당이랑 연대가 잘 되면 민주당도 왜냐하면 생산적으로 하니까 굳이 반대 안 하니까. 그러니까 통합하도록 내버려 둬라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게 하려면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연대 내지 통합이 잘 돼야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게 더 잘 되지. 이걸 발목 잡기 위해서 하려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 목표는 한국당 없애는 거다. 한국당 소멸이다. 굉장히 신선한 논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반만 설득될게요 그럼 일단 반만 설득되는 걸로 하고요. 왜냐하면은 설사 바른정당 11명 전원이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전원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승민 대표만 하더라도 최근에 썰전이었던가요? 어디 썰전 아니면 뭐 어디 프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유 대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가서 문재인 정부 너무 아마추어인데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거는 코치해줄 수 있는 거지. 코치해줄 수 있는 대통령하고 더 자주 통화한다. 더 자주 통화한다.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긴 하지만. 그렇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아니 대통령이라고 100%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현 정부가 아마추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제로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전제잖아요. 아무것도 없진 않지. 잘하는 게 많고. 유승민 대표는 왜 이렇게 말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정책인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지금 임금을 국가 세금으로 보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 반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뭐냐면 바른정당 그런 몇 가지 정책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른정당 내에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태경 의원님은 만약에 통합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반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 그렇죠. 국정원에 훨씬 수월하게 되죠. 더 낫다는 논리로 이제 지금 호남계 쪽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손을 흔드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박지원 대표한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사실 박지원 대표가 많이 반대하는데 박지원 대표 칭찬 한마디 하면 우리 정치권의 독보적인 자산이에요. 그분이 있어야 한국당 없애는 전략도 잘 나오고. 신문 지지자들도 지금 안심시키고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정부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원내 교섭단체 들어가면 그 원내 교섭할 때는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당이 다른지 모르겠다 하는데 근데 그게 참 구분하기 어렵지. 원내 지도부랑 원외에 넘버 2가 나다라는 걸 국민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내기도 하시죠. 근데 이제, 지도부가 다음에는 내가 원내를 한번. 원내 대표 지도부가 아니었던 거죠. 원내를 하면 의원들 까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어요. 자, 어쨌든 그런 구분을 하시고 싶어 했는데 구분을 안 된 상태에서 당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교섭단체 수준에서 보여줄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욕을 안 먹어서 좋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지금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래서 국회 본회 연설을 적극적으로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8급 신설이 아니지 이제 인턴을 8급으로 전환하는 거 반대 연설을 했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세비 반납도 국회의원 욕먹는데 무슨 세비 인상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다 임금 인상 동결해야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그러니까 빈부격차 줄이는 방식인데 격차 줄이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입장은 좀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비정규직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합해서 거의 80만 명 정규직 하자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입장은. 근데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댈 거냐. 국민 세금으로 되게 하지 말자는 거죠. 기존에 정규직에 있는 사람, 특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자기 거 동결해가지고 그렇게 나눠 가지자.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 줄여서 누구 줍니까? 세비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에 8급. 8급 주자. 그 비용을 세비를 줄여가지고 한 10% 줄이면은 8급을, 인턴을 8급을 하면 2천만 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충당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성격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직도 경쟁의식이 강하게 남아있고 그런 정서를 빨리 극복해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다음 주에 선거 없다는 것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면 네. 오히려 바른당이 더 왼쪽이다. 지난번에 적폐청산의 정치법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하는 것을 문재인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보다 바른정당이 더 좌파라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의지나 그러니까 돕겠다는 정치 노선의 차이를 떠나서 지금 이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느냐 아니냐의 관점에서 보자면 바른정당이 오히려 더 안철수 대표보다는 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더 도우려고 한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입장이죠. 지금 반토막 난 바른정당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한국당 섞여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당이랑 연대를 하면 네. 반한이 강해지고 반문은 약해진다. 친문이 강해진다. 글쎄요. 그건 안 대표 리더십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에서 그러면 만약에 통합이 되면 국민의당 이제 통합된 이름이 뭐 바른국민인지 국민바른인지 전혀 다른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통합이 되고 나면 국민의당 내에 들어간 바른정당의 11명은 안철수 대표가 아무리 반문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반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뭐가 옳으냐 그러냐만 중요하기 때문에 때때로 친문도 하고 반문도 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반문 일관도로 가는 안철수 대표는 다르게 움직일 거다. 견제해야죠. 예. 견제해야 되고. 왜냐면 안철수 대표가 별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국가의 중심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과거 야당이 잘못된 것은 국가의 중심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레임덕이 없는 정부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거고. 그런데 정치인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 들어가시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훨씬 편해지죠. 민주당도 이 교섭단체라 예산안 처리할 때 바른정당 이름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비교섭단체가 아니었으면 예. 또 한국당이랑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한국당이랑 100% 다르진 않아요. 뭐 일치하는 것도 있는데 예. 달라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증세. 예. 우리는 증세 반대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국당 감세죠. 무조건 감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나 소득세. 네. 그다음에 이런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거. 우린 찬성하죠. 근데 지방선거 이후로 하라고 하는 거 이런 거요. 이거 진짜 꼼수 그거는 아닙니까? 이제 우리 입장은 아니고 네. 또 한 가지가 세비 인상. 세비 인상. 우리는 만약에 교섭단체 됐으면 네. 만장일치로 합의가 안 돼요. 세비 인상 안 했을 것이다. 네, 우리는 세비 인상 반대. 근데 이제 이런 게 선명한 입장이 나오는 거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욕먹는 데서 한 발 비껴났다 이번에는. 교섭단체가 안 되는 바람에 소름도 있으나 욕먹는 데서. 아니 우리가 박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세비 인상 안 된다, 반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세게 들릴 텐데. 또 하나의 느끼에는. 찬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하자. 이게 진짜 꼼수거든요. 그래 우린 그런 꼼수 안 피우지. 그냥 당장 합시다. 네. 줄 거면 주지 빨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에서 해방돼 있냐면 꼭 반문을 해야 된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할 필요 반문. 그러니까 한국당은 일단 문재인 반대부터 먼저 하고 예. 자기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건 해주자 이런 입장이고 우리는 일단 대통령 도와주고 반드시 진짜 이거라니까. 이때까지 얼마나 도와줬다고 해. 이게 우리가 이제 발목 야당 안 되겠다, 네. 친문 야당 되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근데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때. 교섭단체 때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가 한국당으로 다 갔다니까. 아직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니까. 교섭단체 지도부 100% 다 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분들은 원내대표가 구성이 됐다면,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그 소방관 충원이라든가 그거 반대 안 하죠. 반대 안 했을 것이다. 단 불필요한 공무원 감원, 필요한 그 공무원 충원 해서 일단 공무원 전체 구조조정부터 하고 그래도 모자라면은 충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남는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충원된 건 대부분 집배원이나 소방관이나. 그거는 100% 찬성. 100% 찬성. 100% 찬성. 단 남는 데도 같이 구조조정을 해라. 바른 정당이 현재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막 말하는 거군요.
뭐 아니니까 뭐. 아니, 근데 그거 입장은 우리 오늘 연설을 통해서 네.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대 토론을 할 겁니다. 세비 인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안철수 대표가 취임 100일, 뭐 다른 당의 사정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정당의 이야기인 것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서 직진하고 있습니다. 직진. 예. 완전히. 그렇죠. 예. 예. 하태경 최고위원이 예상하셨듯이 네. 이제 뭐랄까요? 당장은 합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당장 합치려는 듯이 막 덤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 의견이 국당 의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당 네. 당론이 이제 된 건 아니고. 지금 갈라져 있는데 네.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달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박지원 전 대표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국당하고 연대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문 연대하려는 게 아니라 안철수 반한 연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한이 어디입니까? 한국당. 반자. 반자. 예, 반자유한국당. 반자유한국당 연대하려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한국당에서 선거 좀 이겨보려고 연대하는 게 아니라 한국당 없애겠다. 한국당은 청산 대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연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안 대표가 반문 연대로 연대하자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네, 안철수 대표는 반문의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연대하면 그건 인정하시고 반문의 성격도 그러니까 안 대표가 고쳐야 돼요.